네, 지난 한 주 주식시장은 공매도 금지 영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투자자들의 눈이 쏠렸습니다. 결과는 폭등 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공매도 금지 예외 대상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경제부 송병철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먼저 공매도 정의부터 점검해보고 가죠. 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가격이 떨어지면 주식으로 되갚는 매매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주식을 공매도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5만 원으로 떨어지면 그때 주식을 사서 갚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5만 원의 이익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쉽게 말해서 주가 하락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런 공매도를 금지하게 되면 코로나 때 경험도 있고 해서 주가가 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그랬죠. 공매도 금지 첫날에 코스피는 역대 최대인 13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오르면 공매도로 인한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매수세가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상승세는 딱 하루였다면서요. 이유가 뭡니까? 네, 둘째 날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고 어제 종가로 보면 일주일 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최근 주식시장이 활발하지 않았고 2차 전지 등 대장주에 대한 고평가 인식도 컸습니다. 여기에다가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이 여전히 공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기관의 대차와 개인의 대주는 차입 조건 등이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예외 대상이 있었던 거군요. 왜 예외로 둔 겁니까? 네, 흔히 시장 조성자라고 부르는데요. 만약 거래 의사가 있는 일반 투자자가 있는데 호가 주문이 없으면 거래를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거래를 성사시켜주는 게 시장 조성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들은 공매도 금지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시장 조성자까지도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성자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매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전면 금지로 선회를 한다면 증권사들이 시장 조성자 역할을 안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거래를 일으키다 보면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메워주기 위해서 공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공매도를 하는 것을 규제하거나 단속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뢰 기반을 해치는 행위가 있다. 그럼 그런 것들은 규제를 해가면서 시장이 잘 굴러가게 하는 게 맞는 거겠죠. 네, 지금의 공매도 금지는 과거 경제 위기 때 나왔던 공매도 금지와는 조금 달라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시장의 기능을 잘 살리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